로맨스 스캠은 최근에도 SNS를 통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신종 수법 중 하나입니다.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서 호감을 산 후 돈을 갈취하는 비열한 범죄이며 단순히 돈을 뺏는 것을 넘어 사람의 소중한 마음을 이용해 영혼까지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로맨스 스캠의 정확한 뜻과 예방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맨스 스캠은 사랑을 뜻하는 로맨스라는 단어, 그리고 신용사기를 뜻하는 스캠이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기고 상대방과 친분을 두텁게 쌓으며 애정을 이용해 금전을 가로채는 형태의 범죄라 정의합니다. 최근에는 이 말이 조금 더 확장되어 돼지도살 사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사기꾼이 피해자를 돼지처럼 살찌우듯 친밀감을 쌓고 신뢰를 높인 후 한꺼번에 모든 재산을 도살하듯 가져간다는 뜻에서 유래된 무서운 용어입니다. 주로 인스타그램 혹은 페이스북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외모가 아주 출중한 이성이나 사회적으로 성공한 재력가인 척 자신을 꾸며서 접근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메일을 보내던 방식이었으나 요즘은 데이팅 앱이나 카카오톡 또는 텔레그램 같은 개인 메시지 DM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상대방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깊은 신뢰를 형성하고 심리적인 지배를 교묘하게 이어나가는 것이 이들의 방식입니다. 로맨스 스캠이 생겨난 이유는 현대 사회의 기술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람을 만나려면 직접 대면해야 했으나 이제는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 누구와도 연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익명성이 범죄자들에게는 거대한 사냥터가 된 셈입니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외로움과 고립감, 그리고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은 욕구를 사기꾼들이 파고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비대면 문화가 익숙해진 것도 로맨스 스캠 피해자가 급증한 주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며 가짜 영상 또는 목소리를 만드는 딥페이크 기법이 동원되어 피해자들이 실제 인물이라 믿게 만드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실제로 화상통화를 짧게 하며 상대방을 안심시킨 뒤에 본격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런 범죄의 특징을 살펴보면 매우 치밀하고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사기꾼들은 보통 수천 명의 사진 데이터를 미리 확보해두고 가장 호감을 줄 수 있는 인물로 가짜 프로필을 생성합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일상적 안부 인사로 시작하여 피해자 고민을 들어주며 정서적인 유대감 형성에 집중하며 세상에 하나뿐인 소중한 인연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일상 패턴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외로운 시간 혹은 퇴근 시간 같은 감정적으로 취약한 시간에 맞춰 메시지를 보내는 치밀함을 보입니다. 사기꾼들은 본인 신분을 주로 해외 파병 군인 또는 분쟁 지역 근무 의사나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이 매우 특수하여 직접 만나기 어렵다는 핑계를 미리 깔아두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동정심 자극을 위해서 자신의 불행한 가족사를 꾸며내어 이야기하며 미래에 함께 살 집을 구하자는 식으로 환상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기꾼들이 접근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팔로워 숫자가 적거나 일상적인 사진을 주로 올리는 계정을 타깃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아주며 환심을 사고 개인적인 대화로 유도하여 본인의 가짜 인생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접촉 초기부터 당신이 나의 운명이라거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식의 과한 표현을 남발한다고 합니다. 이런 감정적인 공세를 통해 피해자가 이성적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들의 주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나 배우자와 사별한 분들의 외로움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는 매우 악질적입니다. 심리적으로 의존할 대상을 찾는 이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며 마음의 빗장을 열게 한 뒤에 모든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수법을 파악해 놓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에서 처음 알게 된 사람이 만난 적 한 번 없는데 강한 애정 표현을 한다면 일단 의심을 해야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러브밤이라 불리는 이 기법은 초반에 과도한 칭찬과 애정을 쏟아부어 피해자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며 명품 가방이나 고급 시계 사진 또는 수익이 난 투자 계좌 화면을 보여주는 행위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갑작스럽게 본인 혹은 가족이 공경에 처했다며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면 이런 상황은 분명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해외에서 보낸 선물이 세관에 묶여 있으니 통관료를 대신 내달라고 하거나 금괴를 보내줄 테니 배송비를 먼저 내달라는 식의 요구는 절대 응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이 보내준 사진이나 영상 자체가 도용된 것일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이미지 검색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다른 사기와의 차이점으로 보이스피싱은 주로 공포심을 유발해 단기간에 돈을 빼앗으려 하지만 로맨스 스캠은 수개월 길게는 1년 넘게 공을 들입니다. 피해자의 감정을 완벽하게 장악하여 스스로 돈을 보내게 만들며 나중에 사기임이 밝혀져도 사랑이라 믿고 싶어하는 심리를 교묘히 이용합니다. 또 가상화폐나 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리딩방 사기와도 결합하여 피해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키우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송금을 요구했으나 요즘은 가짜 투자 사이트에 가입하게 하여 수익이 나는 것처럼 화면을 조작해 더 큰 돈을 입금하게 유도합니다. 사기꾼들이 피해자 비위를 맞추며 정서적 위안을 주어 잠시나마 행복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결국 모든 재산을 뺏기 위한 연기일 뿐 남는 것은 허망함과 빚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앞으로 로맨스 스캠의 더 큰 문제점은 범죄 조직이 갈수록 기업화되고 해외 거점을 두고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이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지역에 대규모 콜센터를 차려두고 조직원들에게 연애 매뉴얼을 교육시키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피해자들은 금전 손실뿐만 아니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큰 정서적 타격을 입어 우울증 같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4년 말부터 2026년 현재 통계에 따르면 로맨스 스캠의 전체 피해액은 조 단위에 육박하며 피해 연령 또한 20대부터 80대까지 광범위해졌습니다. 최근 뉴스에서는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해 한 명의 조직원이 수백 명에게 동시에 접근하는 기술적 진화까지 포착되어 사회적인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로 실제 사례를 들어보면 자신을 영국인 엔지니어라 소개한 남성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결혼을 약속한 뒤 싱가포르 프로젝트 장비 대금이 급히 필요하다며 20회에 걸쳐 8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돈을 보냈으나 결국 남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독일에 사는 한국인이라 속인 여성이 딸의 뇌암 수술비가 부족하다며 동정심을 유발해 노후 자금을 모두 가져간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직접 만나 식사를 한 뒤에 조직원들이 나타나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는 물리적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범죄자들은 피해자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며 신뢰를 운운하기도 합니다. 또 피해자가 돈이 떨어지면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게 하거나 제3금융권 대출까지 받게 하는 등 마지막 한 푼까지 털어내려 합니다. 심지어 돈이 없는 피해자에게는 범죄 자금 세탁 통로로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본의 아니게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비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낯선 사람의 친구 추가를 거절하고 프로필 사진이 너무 완벽하거나 비현실적이라면 일단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보낸 확인되지 않은 앱 설치 파일이나 인터넷 주소는 개인정보를 빼가는 통로가 되니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 수사국에 신고를 접수하고 대화 내역 전체를 PDF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것이 나중에 수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돈을 요구하는 순간 더 이상 로맨스가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작은 정보지만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끝으로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희 채널의 새로운 일상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